안녕하세요. 저도 뭐 와인을 좋아하는 그냥 사람이지만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시간은 여러분들께 뭐 와인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거를 막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냥 와인도 어떻게 보면 그냥 술이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술이고 우리가 뭐 소주 먹고 막걸리 먹고 할 때 막 어렵게 공부하면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고 먹어보고 맛있으면 더 먹으면 되고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고 뭐 이런 거라 그냥 즐기면 좋겠다. 그냥 와인이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뭐 애호가가 많고 하다는 거는 분명히 그것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와인을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와인이 뭐냐 이렇게 뭐 정의를 내리고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는 거고, 와인이 이제 포도 알갱이만 가지고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기가 쉽지만 포도 줄기도 들어가고요, 씨도 들어가고 껍질도 들어가고 하는 포도의 부분이나 전체를 이렇게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고, 뭐 오래됐습니다. 뭐 기원전 7,000년 정도부터 포도가 재배됐다고 하니까 거의 10,000년 가까이 된 거고, 와인 관련된 기록은 기원전 뭐 4,000년 정도부터 있다고 그러고, 뭐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부터 유럽 전역으로 퍼졌는데 뭐 이거는 뭐 그 동네 얘기고, 한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에 조금씩 먹었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거는 90년대 이후였고, 흔히 얘기하는 닷컴 버블이라고 하는 90년대 후반 2000년 초반에 우리나라 IMF 터지고 나서 어려웠다가 확 부자들이 생기면서 약간 겉멋용처럼 알려지기 시작을 해서 약간 와인이 뭐 부자들의 뭐 약간 기호품, 기호식품 이런 식으로 약간 오해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인데 외국에서 기원한 기호식품일 뿐인 거고요, 뭐 취미일 뿐이고 그냥 즐기기 위한 겁니다. 이걸 갖고 어려워하거나 이럴 필요 전혀 없고, 남한테는 맛있다고 하는데 내 입맛엔 안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막걸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느린마을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지평 막걸리가 맛있다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알고 즐기고 싶으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건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외국 문화이기 때문에 대화를 할 때 이게 어떻다 저떻다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를 들면 의학적인 거를 설명을 할 때 의학 용어가 있는 것처럼 약간 그들만의 쓰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즐기고 싶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거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용어인데요, 이제 이거는 여기 나오고 그 뒤에 잘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와인을 얘기할 때 드라이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스윗하다는 와인을 쓰고, 드라이하다는 와인은 그냥 우리가 드라이한 게 뭐야, 말라있다는 얘기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달지 않다 이 뜻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달지 않은 와인이라는 뜻이고, 반대는 단와인 뭐 이런 거고요. 우리가 바디감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와인을 먹었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질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풀바디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먹었는데 약간 우유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라이트 바디 그러면 물 느낌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엄은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그렇게 질감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인 거고, 구대륙, 신대륙 여기가 나올 수 있는데, 구대륙은 이제 유럽에 옛날부터 만든 땅, 신대륙은 뭐 미국, 호주 이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와인은 이제 숙성을 할 때 오크통에 집어넣어서 숙성을 하는데 오크통에 집어넣느냐 아니면 뭐 요즘은 스테인리스 스틸 큰 통에 그냥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냐에 따라서 뭐 오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산도라고 하는 건 시큼한 정도, 쉽게 말했을 때 먹었을 때 좀 시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걸 산도라 그러고, 탄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와인을 먹었을 때 대표적으로 처음에 모르고 드시면은 왜 이렇게 떫어, 꺼끌꺼끌해 라고 느낌을 들게 하는 게 탄닌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와인의 보관, 장기 보관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와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걸 또 매력적인 포인트로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용어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라는 거고요. 색깔에 따라서 뭐 레드 와인이 있고 화이트 와인이 있고 로제 와인이 있겠죠. 이게 색깔에 따라 분류가 이렇게 할 수 있고, 탄산이 있는 걸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합니다. 스파클링 와인이 다 샴페인은 아니고 탄산이 있는 와인을 그냥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 반대말은 스틸 와인이라고 합니다. 탄산 없는 거. 당도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달지 않은 거, 그다음에 중간, 스위트 와인의 단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주정 강화 이름 어렵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고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런 거는 그냥 일반 와인입니다. 그냥 unfortified 와인이라 그래서 그냥 발효로만 만든 거고, 여기다가 브랜디를 집어넣어서 알코올 도수를 확 높인 건데, 이거는 이제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수출을 할 때 와인을 수출을 영국에 한다는 게 좀 이상하실 수 있지만, 수입을 할 때 전 세계 와인의 가장 최대 수입국은 영국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영국에서 큰 회사들이 다 수입을 한 다음에 거기서 이제 푸는데요,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 와인을 가지고
올라오려다 보니까 더운 지방의 와인을 갖고 오다 보니까 금방 상해서 옛날에는 이제 보관 기술 같은 게 없으니까 상하지 않게 하려고 뭘 할까 하다가 도수를 좀 높여볼까 해서 이제 브랜디를 집어넣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안 상하네? 그건 좀 특이하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주정 강화 와인입니다. 요즘 최근에 몇 년 전부터 내추럴 와인이라 그래서 뭐 유행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 클래식한 방법으로 만든다, 뭐 이산화황을 타지 않는다, 뭐 생산을 할 때 비료도 쓰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와인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거는 뭐 상식처럼 알고 계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정도의 개념이고 이제 와인을 처음에 접하게 되시면 에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인 에티켓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외국 문화니까 외국에서 기원된 문화인데 술을 줄 때 와인잔을 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와인을 누가 주면 와인잔은 그냥 바닥에 놓은 상태로 손만 살짝 대는 받침 부분에 밑에 부분 손만 살짝 대는 정도로 하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뭐 높은 분이 저 같은 경우 뭐 스승님이나 이런 분들이 주실 때 그렇게 하면 싸가지 없는 놈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들고 받으면 됩니다. 한국 문화에서는 들고 받으면 되고요. 와인을 따를 때도 요만큼만 이 제일 뚱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넘기지 않고 따르는 게 원칙입니다. 한 요 정도까지만 딱 따르는 게 원칙인데 예를 들면 뭐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난 많이 줘 이러면 뭐 많이 주면 되죠. 이만큼 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첨잔이 원칙입니다. 비우고 받는 게 아니라 조금 남아있을 때 따라주는 건데 뭐 나 먹기도 바쁜데 남 먹는 거 신경 쓸 시간 없고 이건 이제 소믈리에들한테 하는 얘기고 소믈리에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좀 비어간다 싶으면 따라주면 되는 건데 뭐 저희끼리 편하게 먹을 때는 그냥 비었니? 주면 되고 뭐 이러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원샷은 안 하는 게 원칙인데 특히나 상대방이 따라주려고 할 때 잔을 확 비워버리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 소주 문화죠. 소주 문화인데 우리나라에서 해도 됩니다. 뭐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뭐 즐기는 건데 하면 되고 원칙만 미리 알고만 계시는 게 좋은 거니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꾸 먹다 보면 립스틱 같은 게 있을 경우에 이게 잔에 자꾸 뻘겋게 뭐가 묻으니까 그냥 입술 한번 닦고 드시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개인 팁인데 와인잔의 한 부위에만 입술을 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화장품 냄새, 음식 냄새가 섞입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코를 대는 쪽과 입을 대는 쪽을 서로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 부위에만 댈 수 있으면 한 부위에만 대는 게 좋고 뭐 소믈리에에게 과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매너죠. 누구에게도 그냥 과한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건배할 때 외국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고 건배하게 합니다. 동양인들은 잔을 봅니다. 항상.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보면 서로 딱 눈을 보면서 멋있게 딱 부딪히는데 한국 사람들이나 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서양에서는 상대방의 눈을 보지 않는 거는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눈 말똥거리면서 쳐다보면은 또 싸가지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준비인데 그냥 와인을 먹으려면 적절한 잔은 있으면 좋습니다. 종이컵은 안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럼 플라스틱 잔은 안 되냐? 됩니다. 그냥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을 먹는데 제일 개인적으로 중요한 거는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레드 와인을 시원하게 해서 뭐 맥주처럼 먹는다. 맛 없습니다. 반대로 화이트 와인을 레드 와인처럼 한 20도 가까이 돼서 한 18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 또 맛이 없습니다. 화이트 와인은 보통 뭐 10도, 11도, 레드 와인은 15도에서 14도에서 뭐 18도 정도에서 드시라고 하고 하는데 그런 온도는 지키는 게 좋고 탄산이 있는 와인일수록 좀 더 차갑게 뭐 샴페인 같은 경우는 뭐 5도에서 7도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온도가 됩니다. 핸들링은 와인을 좀 아는 분이 있으면 핸들링을 해달라고 하면 되고요. 장소는 너무 연기가 자욱하거나 냄새가 진하고 이러면 와인 냄새가 안 납니다. 근데 와인은 이제 냄새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거든요. 향이죠. 냄새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뭐 권장되지는 않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고깃집 가서 와인 먹으면 안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그냥 알아서 드시면 되는데 이런 데에서는 향이 좀 복잡하거나 향을 좀 즐겨야 되는 와인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 내 몸 컨디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뭐 소주 먹으면 어떻고 뭐 맥주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내 몸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는 과하게 향수를 뿌리거나 진한 화장품을 쓰는 거는 좀 피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냄새를 좀 가리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드 그냥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못된 상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와인은 오래 묵힐수록 좋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잘못된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유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그럼 반대로 전 세계 와인이 뭐 보통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20만 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 이상 보관이 가능한 와인이, 그러니까 5년 이상 보관을 가능하다기보다 목적으로 만들어진 와인이 전체 와인의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예를 들면 100병이라고 치면 그 중에 몇 병을 만들 때 이건 5년은 최소한 있다가 먹게 만들어야지 라고 할까요? 만든 사람들이. 맞추는 분 있으면 와인을 하나 드릴게요. 뭐 찍으셔도 됩니다. 뭐 찍으면 되죠. 뭐 모르면. 네, 10병. 그 다음에 손 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 병. 5% 정답. 네. 이 5% 정도라고 합니다. 5%, 그러니까 나머지 95%는 그냥 만들고 5년 안에 먹으라라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묵히면 좋다라는 게 다 맞는 건 아니다라는 거고요. 고기에는 레드 와인,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 이거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말이고. 무조건 비싼 와인이 최고. 이거는 이제 와인이 비싸질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요와 공급의 개념인데, 100병 생산하는데 10,000명이 찾고 있으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10,000병 생산하고 있는데 10,000명이 찾으면 가격은 그냥 비슷할 거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생산량이 적은 부르고뉴 특정 지방의 와인들은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그냥 그렇지만 대단히 생산을 하는 와인들은 그냥 가격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샴페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뻥 소리 나게 따가지고 막 하는데, 뻥 소리 나게 따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질 흘립니다. 한 3분의 1 날아가거든요. 욕먹습니다. 아까운 거 왜 버리냐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살 따서 칙 하면서 김만 살짝 빠지게 한 다음에 따셔야 됩니다. 와인을 이제 즐길 때, 자, 이제 원래 와인을 먹는 거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색깔을 보고, 뭐 색깔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거, 향을 맡는 건데, 첫 번째 향이 있고 두 번째 향이 있는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입에서 어떤 맛인지 느끼는 거고, 마지막 평가를 하는 건데, 테이스팅은 드링킹이 아닙니다. 드링킹은 이제 술 먹고 약간 취하려고 먹는 게 드링킹이고, 테이스팅은 이 와인을 즐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깃집에서 내가 고기 먹을 때 와인을 먹는 건 테이스팅은 아니고 대부분 드링킹이고요. 와인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좀 이렇게 조그맣게 준비해가지고 먹는 게 테이스팅이니까, 이거는 진짜 이런 걸로 좀 즐기신 다음에 넘어가면 됩니다. 볼 때, 색깔을 볼 때 색깔이 여러 색인데 이것도 구분합니다. 끝에는 무슨 색이고, 중앙은 무슨 색이고, 중앙부는 무슨 색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따랐는데 이 끝부분이 투명하지 않고 그렇다, 림 엣지라고 하는 데가, 그럼 그 와인은 보관 상태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혹시나 따놨는데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하시는 게 좋고요. 와인을 받자마자 막 이렇게 돌리는 분이 있습니다. 와인잔 받자마자 돌리면은 첫 번째 향이라고 하는 아로마가 다 날아갑니다. 막 돌리면 두 번째 향이라고 하는 부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받으면 일단 그냥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거기서 나는 게 이제 보통 아로마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과일향, 꽃향, 채소향 이런 것들인데, 거기서 한번 맡아보시고, 그 다음에 공기랑 좀 이렇게 접촉해서, 그러니까 스월링이라는 게 잔을 살살 돌려서 공기랑 접촉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향, 2차적인 향이라고 하는데, 발효된 향이 나기도 하고, 오크에서 나오는 바닐라 향이나 초콜릿 향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우유향, 바닐라 향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걸 가지고 뭐 외관이 어떻고 향기가 어떻고 맛이 어떻고 해가지고 뭐 맛은, 향은 또 무슨 향이 나고 어쩌고저쩌고 품질을 판단을 하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즐기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마리아주죠. 서양 사람들에게 와인은 하나의 음식입니다. 그냥 음식 먹을 때 옆에 곁다른 음식이라, 궁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마리아주죠. 뭐 메리지의 그건데, 그래서 고기에는 레드, 뭐 생선에는 화이트,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굴에는 화이트, 그중에 샤블리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고기에 레드 와인을 먹는다, 좋죠. 수육은 어떻게 할까요? 수육에는
그냥 막걸리 먹으면 됩니다. 굳이. 어? 삼겹살에 김치 구웠는데 와인 따라주면 혼내면 됩니다. 소주 먹자 이러면 하면 됩니다. 굳이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뭐 고기 그래서 아까 제가 고기의 레드가 반만 맞는 게 이거 외국식으로 만들어 놓은 고기 요리에는 레드 와인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식 음식에는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생선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생선을 잘 구워서 뭐 소스를 해가지고 해놓은 이런 스테이크 같은 요리에는 화이트 와인 어울립니다. 하지만 이런 화로회나 아니면은 숙성을 좀 한 숙성 스시 같은 데다 화이트 와인 중에 특정 와인을 먹으면 비립니다. 오히려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반만 맞는 거고, 굴도 이렇게 레몬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맛있죠. 비네거라고 하는데 비네거에서 뿌려 먹으면은 화이트 와인이랑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추에 초고추장 해가지고 먹을 때는 소주 먹으면 됩니다. 뭐 굳이 이걸 갖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보통 음식에는 그 나라 술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뭐 그렇게 발전을 해 왔겠죠. 우리나라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쌈 수육에는 그냥 막걸리나 소주가 어울리는 거고요. 일본식 음식에는 일본의 맥주라던가 아니면 일본의 사케가 어울리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나라 술이 제일 잘 어울리는 거고요. 또 개인 입맛이랑 취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절대로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는 곱창에 무슨 와인이 맛있더라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넌 그거 먹어, 난 소주 먹을래, 그냥 그러고 맙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는 거기 때문에 누군 맞고 틀리고 이런 게 없고, 특히 외국인의 입맛과 한국인의 입맛은 다릅니다. 외국 사람들은 맛있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에게는 맛이 없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한국 사람은 되게 맛있다고 느끼는데 외국 사람은 이상한데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전혀 없는 거고 개개인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에서 기원한 음식이나 술 매칭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면 좋은 게, 예를 들어 김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김치가 겉절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푹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묵은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만 보통 처음부터 묵은지를 외국인에게 먹이면 잘 못 먹을 겁니다. 보통은 약간 단맛이 있고 한 이런 겉절이 같은 이런 거를 처음에 먹여보고 잘 먹으면 조금 더 진도를 나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서양 음식들도 저희가 먹을 때 막 향이 세고 막 향신료를 많이 쓰고 한 이런 음식을 처음부터 먹으라 그러면 좀 약간 거부감이 느껴지는데, 그런 거 덜한 거부터 먹다 보면 괜찮네 하면서, 예를 들면 고수 못 먹는 사람이 나중에 고수가 매니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와인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이 좋은 와인들을 조금 즐기시다 보면 조금씩 매니악하게 내가 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상식에서 기원한 매칭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품종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와인의 품종, 이름 어렵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보면 뭔 이상한 소리야 그러는데, 제가 지금 와인 품종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요거는 아시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와인들이어서 그렇고, 까베르네 소비뇽이라고 하기도 하고 줄여서 우리나라에서 그냥 까시로 부르기도 하는데, 그 적포도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제일 많이 생산되는 와인 품종이고, 대표적으로 프랑스 보르도,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미국 나파 밸리 또는 칠레 이런 데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뭐 블랙 체리, 블랙 커런트 같은 검은 과실향 이렇게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전 블랙 커런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뭔지도 모르겠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고요. 영국, 프랑스 이쪽 유럽 애들은 많이 먹는, 뭐 잼으로도 먹고 하는 이런 과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향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향인지 모르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거를 이제 외국 사람들이나 또는 와인 먹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하려면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아로마 키트라 그래서 이런 향을 가지고 이게 뭐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맡기도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럴 필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이런 향이 있구나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약간 허브 같은 향도 있고 약간 민트 같은 향이 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오크, 어떤 오크에서 숙성하냐에 따라서 뭐 이런 나무 향이 나기도 하고 바닐라 향이 나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고기 요리, 구운 고기 요리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스테이크 이런 거나. 그래서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하겠지만, 스테이크 이런 거 드실 때 그냥 프랑스 보르도 이런 거 드시지 말고요. 어려운 거 많으니까 미국이나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품종의 와인을 드시면 대부분 괜찮습니다. 피노누아라고 하는 품종이에요. 피노라고 그냥 하는데, 퀸 오브 레드 그레이프라고 해서 여왕이라고 하는데, 부르고뉴 와인, 그 다음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나파의 일정 부분이 소노마 같은 데나 오레곤 같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고, 약간 섬세하다고 표현하는 와인이고, 붉은 과실향, 체리, 딸기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숙성을 하면 와인인데 막 가죽 냄새 나고 동물향 냄새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거는 매니악하게 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와인은 약간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크 이런 거보다는 이런 가금류 요리라고 하죠. 오리나 닭이나 아니면은 생선 중에 뭐 연어나 참치 같은 약간 이런 빨간살 생선하고 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피노는 어떻게 보면은 맛보다는 향을 더 많이 중시하는 와인이어서 잔도 이렇게 집향이 잘 되는, 향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잔으로 먹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라즈라고 하는데, 프랑스나 프랑스 론이나 호주에서 많이 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까베르네 소비뇽을 기억하시겠지만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그죠? 그래서 얘도 고기랑 잘 어울립니다. 미국이나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아니면 호주 시라즈를 선택을 하시면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웬만큼 성공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 이런 거 말고요. 화이트 와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은 레드 와인보다 화이트 와인을 더 좋아하는데, 샤르도네라고 하기도 하고 샤도네이라고 하기도 하는 화이트 와인 품종인데, 얘가 이제 화이트 와인 중에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건데 여러 지역에 생산이 됩니다. 약간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누가 생산하고 어느 지역에 생산되냐에 따라서 너무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갖고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화이트 와인은 음식과 궁합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테이크나 굴 이런 거에도 어울릴 수 있지만, 좀 어렵게 얘기하면 오크 터치가 들어가면 이런 것도 잘 안 어울리고 이렇기 때문에 비린향이 아까 말씀 증가할 수 있어서, 샤르도네는 굳이 음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궁합을 짜주면 생선 구운 요리 이런 거 정도 아니면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품종이 있는데, 대표적인 생산지가 뉴질랜드입니다. 뉴질랜드의 소비뇽 블랑, 이것도 해산물하고 먹기 좋은데 약간 맡으면 잔디향 같은 게 납니다. 맡아보시면 알 텐데, 이걸 이제 고양이 오줌이라고 하는데 제가 고양이 오줌 냄새를 안 맡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결명자차 같은 냄새, 우리 어릴 때 물 대신에 먹었던 결명자차 같은 향이 나는데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어릴 때 눈 좋아진다고 결명자차를 하도 먹여가지고 엄마가. 저는 소비뇽 블랑을 좋아하지 않는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회랑도 잘 어울리고 일반적 해산물 요리랑도 잘 어울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인데요, 요거는 고기를 구워 드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나 칠레의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호주 시라즈, 아니면 아르헨티나의 말백이라는 품종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가보신 분이 많지는 않을 텐데, 아르헨티나가 이제 소가 엄청 많죠. 사람보다 소가 많은 동네니까. 거길 가면은 스테이크가 진짜 쌉니다. 이만한 덩어리 하나에 10,000원도 안 하는데 진짜 고기만 구워줍니다. 옆에 감자 있고 소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와인을 그냥 스테이크 소스처럼 먹습니다. 고기 먹고 소스, 와인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말백은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산물은 꼭 와인하고 드시겠다라면 뉴질랜드 소비뇽 블랑을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술 중에 이제 달달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트 와인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기는 어려운데, 이탈리아 와인 중에 모스카토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런 와인을 드시면 탄산감도 조금 있고 달달하고 하기 때문에 꿀떡꿀떡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가면, 자, 중식에 이제 굳이 와인을 먹는다면 샴페인이나 리슬링 품종 화이트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굳이 그냥 고량주 드시고 맥주 드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즐길 필요 없는데, 누가 혹시나 중식당에서 음식을 사주는데 와인 하나만 들고 와 그러시면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면 샴페인 들고 가시면 됩니다. 그냥 싸구려 샴페인 들고 가시면 되고요. 스시에도 샴페인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샴페인은 전체적으로 그냥 웬만한 음식하고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자리 또는 와인을 선물을 하고 싶은데 뭘 드릴까 애매하면 샴페인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히려 섣불리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을 선물하시면, 예를 들어 와인을 좀 좋아하거나 이런 분들은 개개인의 취향이 있고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안 먹는 건데? 나 별로 이거 안 좋아하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난하게 선물이나 이런 거 하기에 제일 좋은 거는 저 개인적으로 샴페인, 특히나 와인 애호가나 이런 분들한테도 샴페인 선물하는 게 제일 무난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딱 가셨을 때, 여기 이제 젊은 분들도 있고 또 결혼하신 분들은 기념일 같은 때 레스토랑에 딱 갔을 때 와인을 주문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와인을 저희들이 살 때 10,000원짜리 와인이면 레스토랑에 가면 기본적으로 3, 4만 원은 합니다. 그런데 3, 4만 원짜리 마트에서 파는 와인하고 레스토랑에 3, 4만 원짜리는 당연히 맛 차이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주문하면 대부분 실패하고, 와인을 좀 아는 경우에, 와인 가격이나 이런 걸 좀 아는 경우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좀 좋은 식당에서
이거 싸게 나오네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주문하면 성공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올빈을 뭐 보관하고 오래된 음식점이 있고 뭐 이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비싸기만 하고 맛있는 건 너무 비싸고 적당한 가격은 맛이 없고,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주문하는 거를 초보자분들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아는 술 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 맥주든 뭐든 아는 술 시키는 게 제일 무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인을 먹어봐야지 어디서 살까 생각을 하면 여러 루트가 있습니다. 백화점도 있고 뭐 수입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뭐 크리스탈 와인샵 같은 데도 있고, 동네마다 있는 와인 파는 데가 있죠. 지역 와인샵도 있고, 대형 마트는 뭐 이마트, 뭐 코스트코 많죠. 편의점에서도 요즘 와인을 많이 팝니다.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는 분들이 뭐 들어가 있는 동호회 카페 같은 데서 공동 구매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와인을 직구하기도 합니다. 와이너리로부터 이제 직접 받아가지고 먹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직구대회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처음으로 접하는 분들께는 그냥 마트 가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마트. 개인적으로는 코스트코를 추천을 드리는데, 코스트코 와인이 그래도 비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코스트코가. 다른 데보다 뭐 특가로 풀리는 것보다 조금 비쌀 수도 있지만, 다른 데보다 굳이 뭐 눈탱이 맞고 비싸게 팔지는 않고요. 그리고 마트들도 돌아가면서 이제 행사를 합니다. 뭐 얼마 전에 이마트 와인 행사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행사할 때 가면은 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가격이 그럼 좋은 게 도대체 뭐냐? 뭐 이게 얼마짜리가 적당한 가격이냐? 이런 거는 이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와인서처, 뭐 비비노, 왓썹, 이건 우리나라 사이트고,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전 세계 평균가, 우리나라에서 얼마에 샀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비교하시면 내가 얼마 정도 되는지, 내가 사는 가격이 적당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선물을 할 때는 자꾸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선물 드릴 때는. 마트에서 사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이게 그 보관 상태에 대한 개런티가 안 되기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았는데 나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와인 선물을 드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이런 데서 삽니다. 비싼 거 알면서도 어쩔 수 없고요. 점점 가다 보면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외국에서 사오기, 왜냐면 우리나라는 너무 비싸고 중간에 이런 수입사나 이런 데서 해먹는 게 많아가지고 점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이신 분들은 뭐 이런 건 어려운 얘기니까 마트, 뭐 이런, 아니 편의점도 파는데 괜찮은 것들이 있으니까 드시는 게 좋은데, 개인적으로 10,000원짜리 이하 와인은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와인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떤 품종이나 이런 특성을 느끼기에는 10,000원짜리면 외국에서는 3, 4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거를 막 신경 써서 만들고 하지 않고 그냥 대량 생산해서 찍어내기 때문에 조금 품질이 별로인 경우가 많아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대형 마트 기준으로는 한 10,000원에서 30,000원 이내 정도 와인으로 스타트를 하시면 괜찮은 와인들을 찾으실 수 있고, 그런 와인을 드셔보셨을 때 이거 괜찮네 싶으면 그 나라와 품종 이런 걸 찍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마트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 나 이런 거 괜찮은데 이런 거 비슷한 거 추천해 주세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조금씩 더 좋은 거나 괜찮은 와인들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말씀드렸지만 기호식품입니다. 그냥 어려워할 필요 전혀 없고, 물론 이거 예를 들면은 어떤 취미에 빠지다 보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더 알고 싶고 더 즐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지만, 남들이 그걸 공부해서 많이 안다고 내가 굳이 그걸 많이 알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직업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뭐 막걸리 먹을 때 공부하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먹어보고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산도가 어떻고 탄산이 어떻고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으면 맞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즐기시면 되고, 사람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맛에 맞는 와인이 다 다릅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도 좋아하는 와인이 조금 다릅니다. 결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는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조금 더 좋은 정보를 알고 싶으냐? 요즘 유튜브 뭐 다 하니까 와인 관련 유튜브 많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기초부터 설명해 주는 유튜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책은 요즘 잘 안 읽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되고, 와인 관련 네이버 카페들이 많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최근 뭐 어디서 특가로 판다더라 뭐 이런 정보도 많이 팔고 추천하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를 통하셔서 정보를 조금씩 더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